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C 오리진 오창일의 광고 솔루션에서 진행하는 프로 광고인의 길 시간입니다. 크리에이트의 생활 잠언 11차입니다. 광고인이 인사이트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광고인의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고 선배 경력 많은 광고인에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사이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실 광고인은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프로의 길을 가게 되죠.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분야에서 우뚝 서려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뭐 직관이다, 통찰력이다, 관심법이다 이런 것들이죠. 탁월한 프로 광고인도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어 웬만한 제작회의에서나 프레젠테이션에서 모두가 깜짝 놀랄 핵심적인 컨셉트와 전략과 관점을 잘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추어가 탄성을 지르며 부러워하기도 하죠. 이렇게 광고인이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한 지름길이 있고 속성으로 초고속으로 육성할 수 있는 온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 가지를 집중 훈련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인사이트를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볼까요? 아마추어는 아이디어를 트렌드에서만 찾으려 하지만 프로 광고인, 프로페셔널은 아이디어를 소비자 심리에서도 찾으려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디어를 내려면 아이디어의 바다라고 하는 트렌드에서 찾으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좀 더 인사이트가 강한 그런 아이디어, 전략기획 방향을 찾으려면 소비자 심리에서 찾아라.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심리를 더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경제적이면서도 가치 중심적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복합적이죠. 또한 시간상으로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과 남성은 더 다르죠. 계절적으로도 다릅니다. 국가 간의 문화 차이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속마음을 찾아야 인사이트가 길러지고 발굴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아마추어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소비자 니즈에서 찾지만 프로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소비자 원치에서 찾는다.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던 마케팅 용어죠. 소비자 심리의 심층에 있는 니즈와 원치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니즈는 일반적인 욕구이고 원치는 개인적인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욕구냐 개인적인 욕구냐. 예를 들어 볼까요? 샴푸를 구매한다고 할 때 머릿결을 깨끗하게 하고 아카시아 향기를 느끼고 싶다 하면 그것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 것을 소비자 니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샴푸의 니즈. 그런데 송혜교 씨가 모델로 나오는 샴푸만 사려고 한다거나 혹은 또 확장해서 환경 보호를 잘하는 기업의 브랜드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비자의 원죄라는 것이죠. 제품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미션이나 사회적인 기여, 공헌, 공익성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상품 구매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소비자의 속마음에 있는 원죄, 즉 결핍 요소다. 브랜드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욕구, 그걸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소비자가 바로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사는 욕구, 즉 원치가 무엇인지를 밝히면 바로 인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마는 전략 방향을 세울 때
화살표를 생각하지만 프로 전략가들은 방향을 세울 때 색상표를 사용한다. 이런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로 광고인이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화살표기인 직진 타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아이디에이션 할 때도, 아이디어 발상을 할 때도 반드시 화살표처럼 한 방향으로만 직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미술시간,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 때 미술시간에 보았던 컬러 색상표가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원으로 되어 있는 그 색상표 기억하시죠? 그 색상표처럼 360도 방향으로 사고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다른 생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사이트의 기본이 된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방향을 찾았을 때 인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이는 기획과 창작안을 리뷰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360도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컬러 색상표를 생각하면서 사고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비로소 인사이트가 생기고, 아마추어에서 프로를 지향하는 분들도 바로 이러한 프로의 광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은 창작뿐만 아니고 기획과 창작안을 리뷰할 때, 항상 리뷰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에서는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의 하나이다. 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소비자 원치, 컬러, 색상표, 360도 사고, 이런 것을 항상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서울시의 안심광고 심봤다입니다. 심봤다. 마음을 보았다는 뜻이겠죠. 안심소득이라는 정책을 광고하고 있어서 이 심봤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책을 광고하고 있어서 브랜드, 안심소득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려고 했겠지만, 저는 인사이트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의 속마음, 마음심자, 시민의 속마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을 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 광고인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갈 때 필요한 심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심봤다라고 하는 것은 산삼을 발견했을 때, 아주 희귀한 고가의 산삼을 발견했을 때 환호성을 지른다고 이야기하죠. 신만이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발견했을 때처럼 시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정책임을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아주 적절한 시민에 맞추면 그런 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장해서 저는 프로 광고인이 가지는 그런 인사이트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소비자 심리, 소비자 원치, 색상표 사고법을 익혀서 프로 광고인의 인사이트를 자연스럽게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프로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단기 속성으로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그 기본 요건들이 이러이러한 사고방식이다.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해보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평소 훈련을 하시면, 집중하시면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항상 사약적 상상력, 심리학적 상상력을 가지시고 창의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인사이트를 양성하는데, 함양하는데 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